여러분, 요즘 신용카드 없이 사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저 멀리 실크로드의 상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심지어 자기들만의 신용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이 무역을 가로막던 아주 무거운 족쇄,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등장한 기가 막힌 신용카드의 정체를 밝혀볼 거고요. 또 이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디지털 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떠나서 먼지랑 향신료 냄새가 막 뒤섞인 활기 넘치는 실크로드 한복판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무거운 동전, 무역의 촉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을까요? 혹시 사막을 가로지를 때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도적대? 아니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정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비단 수백 표를 사려면 그 값에 해당하는 동전을 수레에 가득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니까 그 무게, 그 부피가 교역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족쇄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리한 상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선은 당시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였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1000년 전에 신용카드가 탄생했거든요. 당시 장안은요,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도, 온갖 나라에서 온 상인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었어요. 부와 기회가 넘쳐났죠. 그런데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 동전의 무게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모두가 이거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무거운 동전을 대체할 그 무언가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했을까요? 일단 첫째, 깃털처럼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해야 했고요. 둘째, 자물쇠처럼 안전해서 혹시라도 도둑이 훔쳐가도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그 해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종이 한 장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금융 혁신 중 하나가 바로 이 종이 쪼가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환어음과 차용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상인이 어떤 가게에 돈을 딱 맡기고 받은 보관증이 어음이고요. 내가 나중에 돈 갚을게 하고 써준 약속 증서가 바로 차용증이었던 거죠. 이 종이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진짜 돈처럼 쓰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고대의 신용카드이자 수표였던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종이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도 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종이 위의 약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신뢰의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널 믿을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외국상에는 환영하는 당나라 정부의 정책, 또 시장을 감독하는 국가 시스템, 계약을 어기면 벌을 주는 상인조합,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그 상인 개개인의 평판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서 이 종이의 가치를 보증해줬던 겁니다. 이 신용 기반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는 이건 거의 혁명 수준이었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동전은 도둑 맞으면 끝이지만 이 종이는 도둑이 가져가봤자 쓸모가 없으니 보안이 훨씬 높았죠. 휴대성,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동전을 일일이 세고 나를 필요가 없으니까 거래 속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장안에서 피어난 이 놀라운 금융혁신의 씨앗은 실크로드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토양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또 진화하기 시작했죠. 신용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당나라의 어음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송나라 때는 세계 최초의 지폐인 교자가 탄생하고요. 이게 또 이슬람 상인들을 거치면서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고 마침내 유럽으로 건너와서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곳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용 시스템의 혁신은 실크로드를 따라 거래된 상품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거래했냐 이것만큼이나 어떻게 거래했느냐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치를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주고받고 싶어하는 이 무역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단지 과거의 비단길, 실크로드가 오늘날의 디지털 로드로 바뀌었을 뿐이죠. 과거 실크로드의 핵심 원칙 기억나시죠? 신뢰, 검증, 그리고 멀리서도 가치를 교환하는 것. 이 원칙들이 오늘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 바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옛날의 종이 어음은 오늘날의 암호화폐가 됐고 상인의 평판에 의존하던 신뢰는 절대 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이 되죠. 낙타와 전령은 5G 통신망과 인터넷 케이블로, 시끌벅적하던 시장은 거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대체됐습니다. 와,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000년 전에 그저 종이 한 장이 육중한 금상자를 대체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디지털 코드는 과연 미래에 무엇으로 대체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가치와 신뢰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